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이고 3년 전에 결혼할 뻔했다가 조상님이 도와 가까스로 결혼의 문턱에서 유턴해 다시 행복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혹시 제 소개가 좀 거창했나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들어맞는 소개라 바꿀 수가 없었어요. 앞에 짧은 제 소개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파혼의 경험이 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이 만연하고 따스한 봄이 되면 빌어먹을 제 파혼의 기억도 스물스물 떠오르는데요. 그건 바로 행복의 결실을 맺겠다며 저에겐 알아드는 청첩장들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결혼하겠다는 다른 사람들을 안이 꽂게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의 파혼도 아직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서 타인이 주는 청첩장에 빌어먹을 그놈과 그놈 식구들이 생각나서 짜증이 날 뿐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놈이랑 하기로 한 결혼 날짜를 아주 우중충한 장마철이나 매사온 한파 때 잡아둘 걸. 남들 좋다는 그런 날에 나를 잡아서 이게 뭔가 씁쓸하기만 하더군요. 그래도 이왕 생각난 김에 여러분들께 제 어이없던 파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미리 고백하자면 제가 들려드릴 제 사연은 아름다운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파혼한 이야기가 아름다워 봤자죠. 하지만 통쾌한 이야기이니 꼭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 말로는 어릴 때부터 좀 특이한 아이였다고 해요. 돈과 얽히면 니꺼 내꺼 정확하게 따지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아무리 비싸도 또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걸 꼭 손에 넣고야마는 그런 아이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아빠는 제가 커서 은행 직원이나 회계사 같은 돈을 만지는 일을 할 줄 아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저는 그 반대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게 고등학교 때였나?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꿈이나 직업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딱히 어떤 대학에 어떤 전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하지만 딱 하나 원하는 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 돈을 많이 벌고 싶었죠. 사실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부모님은 동네에서 작은 문구점을 하시는데 저를 포함해 사남매를 키우느라 형편이 여유로웠던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아이 넷 있는 집은 보기가 드물잖아요. 그런데 제 위로 언니와 오빠가 욕심도 많고 거기에 공부까지 잘하니 똑똑한 자식 안 가르칠 수도 없고, 그렇게 언니와 오빠 학비를 대느라 저희 집은 늘 적자에 빚만 지고 살았어요. 저는 사남매 중 셋째예요. 제 밑으로 남동생이 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저와 제 동생은 공부에는 딱히 뜻도 없고 소질도 없었죠. 그래서 늘 둘둘 편을 먹고 남매들끼리 죽자 살자 싸웠는데 지금은 그것도 추억이네요. 그렇게 형제 많고 가난한 집에 살다 보니 어쩌면 돈에 대해 집착하는 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정리한 저는 더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바로 그날 저녁 부모님께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날 저녁 맞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에게 엄청 혼이 났어요. 19살 수험생이 가라는 대학은 안 가고 돈 벌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황당하신 눈치셨죠. 아마 제가 겉멋이 들었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연아, 네 나이에 무슨 사업할 생각을 해? 너 괜히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지? 엄마, 나는 어차피 언니나 오빠처럼 공부는 틀렸어. 대학 가봤자 등록금만 날리는 거라니까. 가뜩이나 돈 없다고 힘들어하면서 뭘 의지도 없는 나까지 대학에 보내려고 그래. 난 그냥 빨리 돈 벌고 싶어. 인서가, 아무리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널 풍족하게 못 키웠다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무렴 이 아빠가 너 하나 대학 못 가르치겠어? 넌 뭐 목표나 꿈도 없는 거야. 있지.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 난 사업해서 돈 잘 버는 게 꿈이야. 뭐 꿈이 꼭 의사, 변호사, 선생님이어야 해? 아우, 머리야. 내가 언제 너더러 의사, 변호사, 선생님 하래. 애당초 그런 기대는 하지도 않았어.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어디 취직이라도 할 거 아니야. 요즘은 누가 대학도 안 나와서 무시당하게 사업을 하니? 그리고 사업만 하면 돈 잘 번다고 누가 그래. 그리고 취직을 하든 사업을 하든 돈이 목적이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래? 우리 좀 솔직해져 보자. 의사, 변호사, 선생님 결국엔 안정적인 직장이라 다들 선호하는 거 아니야?
안정적으로 돈 잘 벌 수 있으니까. 수연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은행을 다니는 건 어때? 은행에 다니면 맨날 너 좋아하는 돈도 만지고 거기서 돈도 더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아빠, 지금까지 내 말 어디로 들었어? 나 사업하고 싶다고. 왜 자식을 못 믿어? 내가 벌어서 사업한다니까?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안 해. 저는 결국 부모님과 대판 싸우고 제 고집대로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공부 잘하는 언니와 오빠는 저를 한심하게 봤지만 그러라고 했죠. 결국엔 누가 더 잘 사는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필요한 자격증을 땄고,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보다는 취직을 해야 돈을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무보조로 1년 넘게 다니기도 했어요. 그렇게 돈을 모은 저는 평소 계획하던 대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인터넷이라는 게 따로 가게를 얻지 않아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의류 전문 회사를 만들기 위해 나름 철저한 준비를 했는데, 어린 친구들이 가성비 좋게 애용할 수 있는 패션몰을 만들고 싶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노력을 쏟으니 눈에 띄는 성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구색이 갖춰지는 느낌이 들어서 재밌고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듯 도전한 시간이 3년 넘게 지났고, 저는 제 입으로 자랑하긴 부끄럽지만 대학은 나오지 않았어도 어디 가서 기죽지 않을 만큼의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리고 돈을 제법 벌 때부터 걱정이 많은 부모님의 빚을 상당 부분 갚아드렸고, 매달 생활비도 넉넉하게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지만 언제 그런 반대를 했냐는 듯 저를 참 대견하게 여기셨어요. 밖에 나가면 이젠 잘 나가는 언니와 오빠 자랑보다는 그렇게 제 자랑을 하고 다니신다고 동네 이웃분이 말씀하시는데, 꼭 돈 때문은 아니더라도 아, 이래서 돈을 버는 거구나, 아주 떼돈은 아니지만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건 꽤 기분이 좋은 일이었어요. 게다가 오빠는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복학을 한 터라 아직 졸업 전이었는데, 제가 그 학비까지 내줌으로써 저는 부모님에겐 효녀, 오빠에겐 은인이 되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돈을 버니 제 대우와 입지도 달라지더군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였을 즈음 저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건 바로 집을 사는 거였죠. 애당초 제 목표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제 이름의 아파트를 사는 거였어요. 저희 집은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도 이사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저희 집은 월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날 쯤이면 엄마와 아빠의 한숨이 짙어져 집안 분위기도 말도 못하게 어두웠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는 내 집을 갖자고요. 그것도 이왕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싶었는데, 와, 집값이라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더군요. 특히 아파트는 더했어요. 무슨 주식도 아니고 값이 몇 달 사이에 달라지는데,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면 꿈도 꾸지 못하는 게 아파트 매매더군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제 나이에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총동원해서 청약에 도전했고, 제 나이 25살 때 드디어 청약에 당첨되는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비록 24평의 아담한 아파트지만 제 집이 생긴다는 기쁨에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사실 청약에 당첨됐다고 다 된 건 아니었는데,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테지만 오히려 거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죠. 매달 은행에 일정 부분 대출금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그 한 달이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대출금을 갚는데 제 20대를 몽땅 갈아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대출금을 다 갚을 즈음 26살에 만나 5년을 함께한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는데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나름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나이로 보나 연애 기간으로 보나 결혼할 시기가 되긴 했었죠. 파혼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우습지만 저희는 참 죽이 잘 맞는 커플이었어요. 둘 다 돈 무서운 줄 아는 부분이 잘 맞아서 데이트 비용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끼면서 만났는데, 둘이 같이 그러니까 궁상맞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나름 재미도 있어서 둘 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미래의 배우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결혼이란 건 단순히 같이 사는 문제는 아니더군요.
남자친구는 한 달 월급이 300만 원 조금 넘었는데 솔직히 벌이로는 제가 남자친구보다는 월등하게 나았죠. 거기에 저는 대출금 없는 아파트도 있었으니 제 친구들은 제 결혼을 두고 하면 안 되는 결혼이라고 말렸는데요. 수연아, 아무리 니네들이 오래 만났어도 난 결혼은 좀 아닌 것 같아. 나도 네 남자친구 솔직히 너보다 능력도 없고 집 형편도 그다지 좋지 않다며. 그런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너한테 결혼을 하재? 그거 다 너한테 빌붙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너 대출금 다 갚을 때 기다려서 프로포즈 한 거라고. 야, 니들 내 남자친구한테 무슨 감정 있어? 내 남자친구 그렇게 얌체 아니거든? 사람도 괜찮아. 나 5년 만나는 동안 크게 속썩인 것도 없었는걸? 그거야 연애니까 그렇지. 결혼은 다른 거야. 내 친구 5개월 전에 결혼했거든? 걔네들도 연애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지금은 결핍하면 돈 문제로 가족 문제로 얼마나 싸우는데 괜히 조건 따져서 결혼하냐? 우리도 이제 30대야. 순수한 감정으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현실을 생각해야지. 솔직히 너 정도면 A등급 신부 아니냐? 돈 잘 벌어. 지 이름으로 아파트도 있지. 너 이번에 할부 없이 차도 샀다며. 대박. 그야 미팅 다니고 그러면 필요해서. 그리고 할부가 더 비싸. 이자가 얼마나 아까운데. 나 아파트 대출금 갚을 때 세상에서 이자가 제일 무섭더라. 아무튼 이렇게 능력 쩌는데 그 남자랑 결혼하기는 너무 아깝다. 너 나중에 후회하기 싫으면 신중하게 생각해. 저는 친구들이 좀 오바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무슨 기업을 운영하는 CEO도 아니고 그냥 쇼핑몰 사장일 뿐인데 뭘 그렇게 재고 따지는지. 그런데 저의 그런 생각을 비웃듯 남자친구와의 결혼 준비는 순탄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 집 형편 문제도 있고 남자친구도 그다지 형편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해 당연히 양가 도움 없이 저희 능력 안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막상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가려고 하니 제가 몰랐던 부분이 많더군요. 일단 예비 신랑이었던 남자친구는 누나와 여동생이 있는 3남매 중 둘째였는데요. 여자 형제들이 모두 시집을 가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2년 전에 4억 상당의 30평형 빌라를 대출 80% 받아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그 대출금을 부담하고 있었어요. 오빠, 그럼 결혼해도 그 집 대출금은 오빠가 갚아야 하는 거야? 그렇지. 이제 와서 같이 안 산다고 부모님한테 떠넘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엄연히 따지면 내 거잖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차피 내 건데 내가 내는 게 맞지.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내는데? 200만 원 정도? 뭐? 오빠 월급이 300만 원인데 3분의 1을 대출금 갚은 거야? 변동금리라 왔다 갔다 해. 근데 대출 원금 자체가 적지 않으니까. 에이, 걱정하지 마. 너한테 내라고 안 할게. 내 월급에서 그 집 대출금 내고 나머지는 생활비 하면 되잖아. 대신 내 핸드폰비랑 용돈은 네가 챙겨줄 거지? 아, 몰라. 그럼 오빠가 버는 돈에서 뭐 남는 것도 없겠네. 모은 돈은 있어? 야, 대출금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돈을 모으냐?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이지. 난 또 데이트 비용 아끼려고 노력하길래 돈 모으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없어서 못 쓴 거였구나. 왜? 실망이야? 그래서 이제 나랑 결혼하기 싫어? 누가 싫대. 팍팍하니까 그렇지. 나도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 결혼은 좀 나중에 할까? 나라도 좀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어? 수연아, 오빠는 그렇다.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너 예쁜 드레스 입고 우리가 알콩달콩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 5년 만났으면 연애도 할 만큼 했어. 오히려 내 주변에선 그렇게 오래 만나다가 헤어지면 어쩌냐고 걱정하더라. 하기야, 우리가 오래 만나긴 했지. 우리 집에서 슬슬 결혼 얘기 나오고. 그치. 그러니까 그냥 우리 형편 맞춰서 하자. 못하면 나 그냥 니네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돼. 우리 야무진 여자친구님이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잖아. 치, 그야 그렇지만 평수가 작아서. 작으면 좋지. 원래 신혼은 작을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오빠랑 결혼하자. 내가 진짜 너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좋다고 했어요. 그게 욕심내지 않으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각자 자기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했고 순차적으로 양가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를 제법 자주 본 터라
이미 사위라도 된 듯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조건을 크게 따지는 분이 아니셔서 제가 산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한다는 것에도 크게 거부감도 없으셨죠.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네 집도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제 조건이 남자친구에 비해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막상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니 뭔가 분위기가 싸했고 특히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사실 그 전에도 5년 연애하면서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남자친구 부모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전 그 이유를 모르지 않았는데 그건 바로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였죠. 남자친구는 서울은 아니더라도 수도권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이 다이니 은근히 제가 당신 아들보다 조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눈치셨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지 적극적으로 제가 싫다고는 하지 않으셨는데요. 이제 와서 든 생각인데 아무래도 제가 제 명의의 아파트도 있고 당신 아들보다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니 결혼을 마다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기에 저 싫다는 사람한테 잘 보일 생각은 애당초 없었고 그저 남자친구가 좋아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건데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을 무슨 자기네 이득 보려고 하는 건 줄 착각하고 있더군요. 어서 와라. 오랜만이네. 근데 어째 너는 못 보던 사이에 살이 많이 쪘구나. 웨딩드레스 입으려면 살 좀 빼야겠다. 결혼식장에 보는 눈도 많은데 괜히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너나 나나 속상하잖아. 엄마 왜 그래? 우리 수연이 날씬하기만 한데 엄마는 괜히 그래. 어머 얘 좀 봐. 너 아직 장가 안 갔어. 벌써 이러면 엄마 서운하다.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참고 있구만. 이 사람 또 시작이네. 이제 안 그러기로 하고 애들 결혼시키기로 했잖아. 내 눈에도 수연이 이쁘기만 하구만. 그냥 예쁘게 봐줘. 이런 복덩이가 또 어딨어. 저는 그때까진 적어도 예비 시어머니만 빼면 나머지 식구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만이었지만 시어머니 한 분 정도는 제가 무시하거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다음에 예비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무시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었어요. 기범이한테 들었는데 니들 돈이 없어서 신혼 살림은 네 아파트에서 차리기로 했다며? 근데 그게 24평이라고? 도대체 돈이 얼마나 없길래 그러는 거니? 너 사업해서 돈 잘 버는 거 아니었어? 그게 묶여있는 게 좀 있어요. 당장 융통할 수 있는 게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결혼 비용도 필요하니까요. 게다가 이 빌라 대출금도 기범 오빠가 내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오빠도 모은 돈이 없고 그러면 그냥 제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야 이 빌라는 어차피 기범이 거니까. 그리고 빚도 재산이다. 그래도 여기는 네 아파트보다 평수가 넓잖아. 그러지 말고 그 아파트 많이 올랐다며. 내가 아는 부동산에 가서 네 아파트 이름 말하고 물어보니까 9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우리 그거 팔아서 이 집 대출금 갚자. 네? 제 아파트를 팔아서 여기 빌라 대출금을 갚자고요? 그래 네 아파트가 크면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어차피 거기는 좁아서 계속 못 살 거 아니니? 그럼 언제고 팔고 이사를 해야 할 텐데 그냥 처음부터 큰 평수집을 얻는 게 낫지. 다행히 그 아파트는 대출금도 없다며? 그럼 팔면 온전히 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 거고 여기 대출금 다 갚으면 기범이가 부담해야 하는 돈도 없어지니까 현실적으로는 나쁘지 않지. 너도 괜히 결혼했는데 얘가 네가 살지도 않은 집 대출금 갖고 있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 그건 일정 부분 맞긴 한데요. 전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아우 답답하네. 대학을 안 나와서 그런가? 그 머리로 어떻게 사업을 하니? 자, 내가 다시 설명할 테니까 이번엔 잘 들어봐라. 예비 시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예비 신랑도 예비 시아버님도 나서지 않았는데 그들끼리는 이미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합의를 본 분위기더군요. 게다가 대학을 안 나와서 이해를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투에 저는 빈정이 상했어요.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재차 확인한 건데 그걸 제가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니 그게 더 황당했죠. 그렇잖아요. 제 아파트를 팔아서 자기네들 살고 있는 빌라 대출금을 갚자니 그래놓고 평수 따져가며 새로운 집을 얻으라는 건데 그 사람들 논리는 어차피 내야 하는 대출금이니까 이왕이면 저희가 사는 집 대출금이면 제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았나 보죠.
그런데요, 제 입장에서는 작더라도 대출 없이 시작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 빌라 대출금을 다 갚아주면 제 앞으로 명의를 옮겨줄 것도 아니면서 그런 식의 논리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게 저는 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싫었어요. 하지만 너무 대놓고 바로 싫다고 하면 가뜩이나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이 더 원수지간이 될 것 같아서 나름 짱구를 굴려서 말씀드렸는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에 발끈하셨어요. 일단은 저희 집에서는 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줄 아셔서요. 저희 부모님하고도 상의를 좀 해볼게요. 저희 부모님 생각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 넌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걸 일일이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니? 그 아파트 니네 부모님 도움 없이 네 힘으로 대출금 다 갚은 거라며? 그럼 네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뭘 그걸 상의식이나 하니? 괜히 오해하시게? 그래도 그럴 순 없죠. 그러면 저희 부모님도 무시당한 것 같고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요. 저희 부모님은 그냥 작더라도 부담이 없으니까 제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알았다. 그럼 상의하고 알려주렴. 그리고 니들 결혼은 3월이나 5월에 하자. 이왕이면 봄이 낫지. 자세한 날짜는 너희 부모님이랑 상의하고 상견례 날짜도 니네 부모님 편한 시간으로 잡아. 이왕 마음먹은 거 질질 끌지 말고 우리 빨리빨리 하자. 네 집도 내놔야 팔릴 테고 그걸 팔아야 뭘 시작도 할 수 있지 않니? 예비 시어머니는 말로만 듣던 답장너였어요. 분명 제가 확답을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집을 파는 걸 기정사실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 태도 때문인지 얼굴 표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어쩐지 남자친구 표정도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집에 데려다주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웃기지도 않는 분위기였어요. 저기 오빠, 혹시 아까 내가 우리 부모님이랑 상의한다고 해서 서운했어? 아니야. 당연히 네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지. 우리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한 것도 있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쁜 계획은 아니거든. 나도 사실 결혼했는데 살지도 않은 집 대출금 갚는 게 네 눈치 보이긴 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도 너도 우리 집 대출금 갚는 거니까 그게 모양새가 훨씬 낫잖아. 그리고 진명이도 네가 원하면 네 앞으로 해도 돼. 어차피 네 아파트 판 돈 일부가 들어갈 거니까. 오빠, 나 솔직히 지금 너무 황당해. 물론 오빠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대출금 내고 있는 거 신경 안 쓰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까지 오빠가 부담했고 부모님이 그럴 여력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 오빠가 그랬잖아. 오빠 월급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그래서 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너무 혼란스럽다. 나도 처음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지. 근데 엄마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 너도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결혼하면 그때 네 거 내 거 없는 거잖아. 그래도 미안한데 난 내 아파트 팔 생각 없어. 내 첫 집이고. 나중에 좁아서 이사 가더라도 난 전세를 줬으면 줬지 팔고 싶진 않아. 오빠도 알잖아. 내가 그 집 대출금 빨리 갚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는지. 저는 최대한 남자친구만이라도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감정에 호소해도 자기 대출금을 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제 말은 귓등에도 닿지 않은 것 같았는데요. 그때부터 저의 결혼은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좀 단순한 편이라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 이렇게 맞지 않으면 결혼이 엎어져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에서는 제 결혼이 확정이라도 된 듯 잔뜩 기대에 차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네 인사를 다녀온 날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날 저녁 늦게 저희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시연아, 혹시 자는 거 아니지? 너는 오늘 예비시댁에 인사 갔다 왔으면서 집에 왜 전화를 안 해? 엄마가 내내 기다리다가 못 참고 전화했잖아. 미안,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생각 못했어. 그래? 그 집에 오래 있었나 보네. 인사는 잘 드렸어. 그 집에서는 뭐래? 엄마는 가급적 봄은 지나지 않고 시골 올렸으면 좋겠는데? 기범 오빠네 어머니도 비슷한 말씀하셨어. 이왕이면 봄이 낫다고. 그렇지. 그럼 5월에 하자. 너무 빨리 잡으면 정신없잖아. 날짜는 봐서 네 예비 시작이랑 상견례 때 맞추는 걸로 하고. 근데 엄마, 있잖아. 내가 오늘은 좀 피곤한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면 안 돼? 어?
너 혹시 그 집에 가서 무슨 일 있었어? 우리 딸 목소리가 별로네. 일은 무슨, 그냥 피곤해서 그래. 별일 없었으니까 괜히 걱정하지 말고. 암만 내 딸이 꿀릴 게 뭐가 있어? 인물 좋지, 나이 적당하지, 아파트도 있지. 알았어. 그럼 푹 자고 주말이라도 집에 와서 얘기하자. 이제 우리 딸도 시집을 간다고 생각하니 엄마 기분이 이상해. 좋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아무튼 엄마가 해준 거에 비해 너무 잘 커져서 고맙다 우리 딸. 잘 자고 집에 오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참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냥 그 순간 이 결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이 도저히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꾸만 이것저것 생각이 복잡해졌는데 제가 속이 좁은 건지 남자친구도 그렇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제 덕만 바라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조건 따져가면서 결혼해야 한다고 신중하라고 했나 싶은 생각이 그제야 들었는데 5년 만난 정 때문인지 딱 끝낼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빌라 대출금도 부담할 수 없는 남자친구 부모님이 노후 대비는 잘 해놨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결혼을 깨고 싶은 마음 반, 깨고 싶지 않은 마음 반이 저를 괴롭혔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결혼을 두고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와는 반대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집에서는 제가 마치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약속한 듯 자꾸만 저를 자기 집으로 부르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지 못했고 또 전에 들은 말을 저희 부모님과 상의도 하지 않았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초대를 마다했어요. 그리고 그러는 중 예비 시아버님의 생신날이 되었어요. 생일이라 초대한다고 하는데 그걸 바쁘다고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알겠다고 하고 백화점 상품권 50만원짜리를 준비해 남자친구 집에 갔는데요. 잔뜩 음식을 준비한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반기셨어요. 전에는 어쩐지 냉랭하기만 했는데 그때는 확실히 저를 반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반응이 좋기보다는 부담스럽기만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묻지도 않고 앞치마를 주며 상만 차리라고 하더군요. 내가 음식 준비는 다 했으니까 수연이 너는 차리기만 해. 그리고 지금은 아직 시골리기 전이라 내가 다 준비했지만 이제부터는 가족 행사에 네가 미리 와서 다 해야 한다. 알았지? 저는 분명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은 참 기분이 별로였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제가 다 해야 한다고 굳이 말씀하시니 거부감마저 들었는데요. 그리고 좀 유치한 얘기지만 제가 상을 다 차리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글쎄 음식들 위치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뭔가 고기 반찬이나 신경 쓴 메인 요리들이 남자친구와 예비 시아버지 앞쪽에만 즐비했는데 제자리에선 민망하게 팔을 쭉 뻗지 않으면 그 음식들은 먹을 수 없는 위치였어요. 제 앞에는 그냥 그런 밑반찬들만 잔뜩 놓여 있었는데 제가 형제 많은 집의 셋째이다 보니 먹는 거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가 불만을 얘기하고 그 뒤부터는 자식들 밥을 식판에 줄 정도였는데 예비 시댁에서 음식 가지고 이런 취급을 받으니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대접이나 받고 있나 싶었죠. 그런데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하는 저에게 예비 시어머니가 눈치 없이 염장을 지르더라고요. 수연아, 너는 입맛이 없니? 왜 젓가락을 들고 먹지를 않아? 너 설마 내가 전에 살 빼라고 했다고 다이어트 하니? 그게 아니고요. 참, 제 입으로 고기 반찬이 너무 멀리 있어서 못 먹겠어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왔는데 괜히 식탐 부리는 것 같아서 그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뒤늦게 눈치를 챘는지 남자친구가 자기 앞에 놓인 갈비찜을 제 앞에 옮겨줬는데요. 수연이 갈비 좋아하는데 이거 먹어. 그리고 또 뭐가 좋아하지? 장조림 줄까? 야, 너는 그렇게 갈비를 냉큼 얘 앞에 갖다 놓으면 네 아버지는 뭘 드시니? 오늘 네 아버지 생신인 거 잊었어? 그리고 갈비는 너도 좋아하잖아. 얘는 다이어트 해야 하니까 나물 먹으면 돼. 수연아, 고사리 좀 먹어봐라. 내가 볶았지만 진짜 맛있다. 아, 여기 시금치랑 콩나물도 먹어라. 아니다, 너 아예 대접 줄 테니까 비벼 먹을래? 사실 찬밥도 있는데 너랑 나랑 이거 다 넣고 비벼서 없애버리자. 어떻게 손님을 초대해놓고 찬밥을 줄 생각을 할까요? 저는 비벼 먹는 거 안 좋아한다고 말하고 대충 밥그릇에 밥만 비웠어요. 그리고 눈치가 있다면 알아차리라고 기분 나쁜 얼굴로 식사를 마쳤는데
이 눈치 없는 예비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제 기분을 망쳐버렸어요. 뭐 따지고 보면 그 일로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접게 되었으니 고민을 덜어준 셈이었는데 그래도 고맙진 않았어요. 그만큼 그날은 최악의 날이었거든요. 나는 식구들끼리 오가며 자주 같이 밥을 먹어야 친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무 거리감 두지 말고 친정이다 생각하고 자주 와. 그리고 명절에 말이다. 이런 얘기는 미리미리 해둬야 나중에 서운하다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는데 나는 명절에 네가 친정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집 오면 원래 며느리는 시집사람이라고 하지 않니? 우리는 차례 같은 거 안 지내니까 우리는 여행이나 다니고 연휴 내내 놀고 먹고 쉬자꾸나. 아 맞다. 물어본다는 게 내 정신 좀 봐. 너 니네 부모님이랑 상의한다는 건 해봤니? 이사철 넘기기 전에 집을 내놔야 손해를 안 본다고. 전에 말한 부동산에서 자기한테 집 내놔달라고 하더라. 수수료도 좀 깎아준대. 저는 거기까지 듣고 더 이상 듣고 말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여기서 쫑을 내야겠다는 결심이 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딱 기울자 내내 무거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가벼워졌는데요. 그러면서 무슨 빗장이라도 풀린 듯 내내 열기 힘들었던 입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된 거 속이라도 시원하게 하고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다시는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이니 후회는 남기지 말아야죠. 어머니, 저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집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집 할 생각 없고요. 결혼해도 친정에는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집 보낸 딸은 뭐 자식 아닌가요? 당연히 보고 싶죠. 저도 보고 싶고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오늘도 그래요. 생신이라고 초대해서 왔는데 다음엔 제가 와서 음식 다 해야 한다고 하시고 제 앞에는 순 밑반찬만 놓으시는데 저 엄청 서운했어요. 사람이 음식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어머님은 한술 더 떠서 찬밥에 그거 넣고 비벼 먹자고 하셨죠? 저 그때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 엄마는 저 집에 머놓으면 갓 지은 따뜻한 밥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만 제 앞에 한가득 차려주시는데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냥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수연아,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뭘 다시 생각해? 키범아, 얘 하는 소리 들었니? 나 참 기가 막혀서 오늘이 무슨 날인데 얘가 예의도 모르고 이런다니? 여보, 얘 하는 말 들었어요? 왜요?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이 집도 딸들 있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하시면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어머님이 저 싫어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싫으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저 예뻐해주는 시댁어른 만나고 싶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그리고 이건 이왕 사왔으니까 드리고 갈게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백화점 상품권으로 준비했어요. 어머님만 아니면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있다 가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생신은 축하드려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아깝지만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 나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것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사람 좀스럽게 볼 것 같아서 일부러 드리고 왔네요. 그리고 어이없다는 듯 남자친구 엄마는 연신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딱히 반박할 말이 없는지 뭐라고 하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러게 누굴 바보 천치로 하나. 자기가 그러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할 줄 알았나 보죠. 정말 웃기지도 않아서. 그리고 제가 나가자 저를 잡겠다고 남자친구가 뛰어나왔는데요. 자기는 제가 당한 수모보다 제가 자기랑 상의도 하지 않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한 게 서운하다고 화를 내더군요. 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랑 상의도 하기 전에 그렇게 말해버리는 게 어딨어. 너 나랑 우리 집 무시하는 거냐? 무시? 무시는 누가 당했는데. 오빠도 봤잖아. 내 앞에 뭐 먹을 게 있긴 했어? 거기에 찬밥을 먹자고? 세상에 누가 사람 초대해놓고 그래. 그리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더러 명절엔 친정 가지도 말라더라. 이게 말이 돼? 지금이 70년대야 80년대야? 아씨, 그건 그냥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잖아. 내가 중간에 나서서 잘 조율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우리 엄마는 누나랑 여동생도 명절엔 오지 말라고 해. 시집 갔으면 시댁에 잘하고 살면 된다고.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까 갈비 네 앞에 갖다 놨잖아. 찬밥도 네가 싫다고 바로 말했고 어떻게 사람이 한 번에 다 나랑 맞니? 자꾸 부딪히면서 알아가는 거지. 지금 그런 이유로 나랑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야?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이유 뭐? 너 아파트 팔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거 팔아서 우리 사는 빌라 대출금 갚기 싫어서. 아니야. 그래,
아니라고 말 못해. 내가 왜 내 집을 팔아서 내 돈으로 그 집 대출금을 갚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럼 그거 내가 갚아주면 내 앞으로 명의 옮겨줄 거야? 안 그래도 네가 그런 눈치라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그래서 오늘 얼굴 본 김에 상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혼자 급발진하면 어떡하냐고. 나는 어떻게든 너 기분 나쁘지 않게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사람 기운 빠지게 왜 그러냐고. 수연아, 그러지 말고 내가 중간에서 잘 해결할 테니까 마음 바꿔.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몰라. 솔직히 결혼 준비하면서 이게 맞나 싶을 때가 많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계속 연애만 하자고 할 걸 그랬어. 수연아, 오빠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 근데 미안하지만 나도 내 부모 무시할 순 없어. 나도 장남이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 나이도 그렇게 적지 않으시고 자기들도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해는 하지 말고 오빠 말 잘 들어줘. 남자친구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자꾸 오해하지 말라고 밑밥을 깔았어요. 솔직히 이미 저는 마음을 접은 터라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이야, 이 인간 입에서 나온 말은 도저히 참고 들어줄 수가 없더군요. 네가 네 아파트 팔기 싫다고 하니까 그냥 그 아파트 우리 부모님 드리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내가 사는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는 거야. 아직 신축이고 평수도 넓으니까 우리 애 낳아도 이사갈 필요 없지. 거기에 우리가 사는 집이니까 대출금 같이 갚아도 부담 없고 우리 부모님은 그 아파트로 노후 대비까지 되니까 어때? 괜찮지 않아? 괜찮냐고? 미쳤어? 그 아파트를 내가 어떻게 마련했는데 그걸 그냥 드리자는 말을 해? 우리 부모님이 설마 그 집을 팔겠냐. 내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다시 우리 거 되는 거지. 그럼 명의는 계속 내 앞으로 둬. 그럼 생각해볼게. 야, 그럼 자기 집도 아닌 며느리 집에 두 분 보고 살라는 건데 안 불편하시겠어? 장인 장모님은 또 어떻고. 그냥 형식만이라도 등기 이전 해드리는 게 맞지. 웃겨? 지금 나들어 오빠 부모님 앞으로 내 집 등기 이전해놓고 오빠 집 대출금 갚으면서 살라는 거야? 오빠 부모님 언제 돌아가시나 날짜만 세면서? 야, 너는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아니 그렇잖아. 내 집 내가 찾아오려면 두 분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누나랑 여동생은 또 가만히 있겠어? 명의라는 게 왜 중요한데. 그리고 애당초 난 그럴 마음 없어. 너는 어떻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당연히 그건 내가 중간에서 알아서 하지. 나도 그 아파트 뺏기면 억울하지 않겠어. 그런데 굳이 등기까지 해드리자는 이유는 두 분 사는 내내 너 예뻐하라고. 너 점수 따라고 그러는 거잖아. 등기만 우리 부모님 앞으로 해주면 결혼생활 내내 너 편하게 살 텐데 그런 생각을 못 해봤지? 누가 들으면 남의 아파트 뺏어가면서 나 엄청 생각해주는 줄 알겠네. 그래놓고 오빠랑 내가 살다가 이혼하면 그럼 그때 내 아파트로 도로 줄 거야? 야, 무슨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 생각부터 해. 너 원래 그렇게 속물이었냐? 그래, 더럽고 치사하다. 그 아파트 안 달라고 할 테니까 여기서 때려치워. 파혼하자. 그래, 그러니까 그냥 파혼하자고. 솔직히 이게 말이 돼? 왜 오빠도 그렇고 오빠네 식구들은 내 등에 빨대 꽂을 생각만 해? 오빠는 결혼하면서 해오는 게 뭔데?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남의 걸 탐내지? 이 무슨 도둑 심보냐고. 뭐? 도둑? 너 말 다 했어? 크지도 않은 좁아터진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유세냐? 됐다. 나도 너 같은 속 좁고 속물덩어리랑 결혼할 뻔했다는 게 소름이다.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 후회? 누가 할 소리? 더 구차하기 싫으니까 이만 갈게. 우리 다시 보지 말자. 저는 1분 1초라도 그 동네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가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건 뭐 남의 등을 쳐먹어도 적당히 쳐먹어야지. 갖고 있는 아파트 뺏고 자기 대출비 같이 갚자는 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저희 부모님과 언니, 오빠, 동생한테 이 모든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너무 어이없다며 알아누웠고 오빠랑 남동생은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 한바탕 난리를 치고 싶다는 걸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참으라고 했는데요. 이때 언니가 처음으로 저한테 잘했다고 하더군요. 야, 결혼 안 하면 뭐 죽냐? 언니 봐.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다니는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살잖아. 능력만 있으면 결혼 안 해도 충분히 차고 넘치게 행복할 수 있어. 잘했어. 내가 본 것 중에 오늘이 가장 잘했다. 그렇게 저희 결혼할 뻔한 일은 없었던 일로 하고 정리가 되어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연애 기간이 길었다 보니 내 집에 그 인간의 흔적이 참 많더라고요. 버려도 되는 것도 많지만 버리기는 또 애매한 것도 있었어요. 괜히 버렸다고 물어내려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대충 그 인간의 짐을 싸놓고
집으로 보내줄지 회사로 보내줄지 물었는데요. 답이 없더군요. 그렇게 보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는 사이 저도 마음 정리와 생각 정리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인간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오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말로는 짐도 가져갈 겸 저랑 그간 만나온 시간도 있으니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며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저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만나온 인연이니 잘 마무리 짓고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파혼하고 보름 만에 다시 마주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과 다르게 이놈은 자기는 도저히 저와 헤어질 수 없을 것 같다며 질질 짜기 시작하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정말 웃겼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헤어질 자신이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군소리하지 않고 따를게. 우리 부모님도 그러신다고 했어.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언제는 사람 속 좁고 속물이라고 하더니? 그땐 미안해. 나도 너무 감정적이었어. 근데 너도 그렇지 않아? 우리가 만난 시간이 얼마나 긴데 넌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어? 만나면 만나는 거지. 아무리 사귄 기간이 길어도 아닌 건 아니지 않아? 내가 오빠를 오래 만났던 건 좋아서 만난 거지 만난 시간이 길어서 못 헤어진 게 아니야. 그래, 아무래도 너보다 내가 널 더 좋아했나 보다. 그래서 난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오빠, 연애든 결혼이든 쌍방동이야. 난 이제 아닌데 오빠만 못 헤어진다고 하면 내가 뭐하러 오빠를 다시 만나? 우리 그냥 여기서 좋게 마무리하자. 우리 좋았던 기억도 많고 나 추억까지 구질구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문수영, 너 정말 이럴 거야? 그렇게 내가 너한테 별것도 아니었니? 나 솔직히 너랑 헤어지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 너 나 속였더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속이긴 뭘 속여. 네 친구 혜정이가 그러더라. 너 아파트 말고 니네 부모님 집 사준 것도 있고 경기도에 땅도 넓게 있다고. 거기에 너 차도 할부 없이 산 거라며. 혜정이가 나더러 굴러온 복 발로 찼다고 하는데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아? 네 차 고급 세단이잖아. 그런데 너는 나한테 아파트 말고는 오픈한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건 뭐야? 날 못 믿으니까 그런 거지. 나야말로 황당하네. 내가 빚이 있는데 오빠를 속인 거야? 그리고 부모님 사준 집은 말 그대로 부모님 집이야. 명의도 아빠 앞으로 해줬고 땅도 그래. 나중에 공장이라도 지을까 싶어서 사둔 건데 내가 그런 걸 일일이 오빠한테 말해야 하는 거야? 뭐 결혼하면 그때는 말했겠지. 근데 다 끝난 마당에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왜? 나랑 헤어지니까 그것들이 아까워? 야, 너는 나를 뭘로 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 예정대로 결혼하자. 이 아파트에서 우리 신혼생활 시작하고 내 월급에서 우리 부모님 사시는 빌라 대출금 계속 갚는 걸로 하면 되잖아. 싫어. 이미 다 끝났는데 왜 그래야 해? 나랑 오빠 엄마는 절대 잘 지낼 수 없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오빠네 엄마 볼 때마다 이상해. 사람 대학 안 나왔다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든 내 덕 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세상에서 딱 싫어하는 타입이 오빠 엄마 같은 사람이야. 이제 와서 이런 말 해서 정말 미안한데 나도 고민 많았어. 그래도 오빠 하나 믿고 참고 넘기려고 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 우리는 그냥 인연이 아닌 거야. 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오빠도 이상한 기대하지 말고 이만 돌아가줬으면 좋겠어. 저는 최대한 정 떨어지게 말했어요. 그 인간 보니까 눈이 살짝 돈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가진 것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많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이상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돌아가라고 하니 더 펄쩍 뛰었는데요. 아무래도 장소가 집인 만큼 살짝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집에 오라고 했어요. 제 동생이 합기도 유단자거든요. 제 지원받아서 체대도 나왔고 자기 체육관 차린다고 사범으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하자마자 수업 중에 쏜살같이 날아왔어요. 그리고 그놈을 끌고 집 밖으로 나갔는데 그놈은 제 동생한테 찍소리도 하지 못하더군요. 한마디로 쫄아서 어쩔 수 없다는 듯 눈물까지 흘리며 돌아서는데 그 모습도 참 못나 보였어요. 적어도 그런 모습은 내 앞에서 보이지 말지. 제가 만난 사람이 고작 저런 사람이었나? 제 5년이 너무 아까운 거 있죠. 다행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기도 제 기억 속에 찌질하게 남는 게 싫었는지 장문의 문자로 사과와 동시에 잘 살라며 마무리를 지었는데 참 어이없게도 그 인간의 엄마, 그러니까 이 결혼을 깬 원인인 장본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기 수연아,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서 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실 말씀이라뇨. 이젠 저랑 하실 말씀 없지 않으신가요? 희범이한테 다 틀었다. 네가 가진 게 아파트 말고도 더 있다며? 세상에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너 기분 나쁜 소리만 했구나. 기분 나빴다면 내가 미안하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사람이 늙으면 괜히 그렇게 아집이 생기고 그런다.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대신 이제부터는 네가 싫다고 하는 건 전부 내가 하지 않을 거고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그러니까 그냥 올 봄에 니들 결혼식 하자. 내가 날짜도 다 잡아왔어. 5월 12일 어떠니? 날짜 좋네요. 그런데 그 날짜에 저 말고 다른 며느리 얻으세요. 저는 정말 싫습니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제가 싫다고 하면 하지 않으신다고. 저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하기 싫어요. 제가 너무 못됐나요? 그래도 그 어떤 여지를 남기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의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때 망설이다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나 오싹하기만 합니다. 친구들 말처럼 결혼은 연애랑 다르게 감정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타협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비록 파혼을 한 후에야 그걸 알게 됐지만 다른 분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그런 상처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파혼을 하고 느낀 건데 만나서 연애하고 연애 끝에 결혼하고 이혼하지 않고 노인이 될 때까지 타인과 함께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인연인 것 같아요. 제 평생 그런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지금은 자신이 없지만 나중에 늦더라도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인연이 저에게도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이런 말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랑 파혼한 그놈도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5년을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좋은 구석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요.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 중에 뭔가 꺼림칙한 게 있다면 그 결혼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높은 확률로 그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사실 그게 결혼 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괜히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결혼을 없는 게 두려워 그 신호를 무시하는데 그러시면 내내 후회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 매일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힘들 줄 알면서 유감스러운 인연을 끊지 못하는 건 나중에 봤을 때 행복할 기회마저 놓아버리는 일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파혼하고 더 행복합니다. 저희 언니가 그랬잖아요. 능력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저와 제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파혼은 했지만 더 당당하게 살아가려 하는데요. 따뜻한 봄이 오면 비록 아직은 그놈 얼굴이 떠오르지만 그래서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파혼을 결정한 건 불행하지 않으려고 한 결정이었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행복하려고 파혼했다고 마무리를 지으니까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은데 저는 그만큼 행복한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늘 건강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든 어떤 시간을 살고 계시든 모든 분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